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4장의 끝부분에 세포 골격과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같지는 않지만 세포 외 기질, 요 단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세포질 안에 있는 요 세포질 안에 있는 어떤 일부분을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인데 세포질 안에 이렇게 그냥 뭐 허허 벌판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여러 가지 세포 골격 단백질이 마치 우리 몸 안에 이 골격이 우리 몸을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서도 이 세포 골격들의 단백질들의 기능에 의해서 그 세포 자체가 일단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 자체의 그런 고유한 모양을 형태와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세포 골격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골격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이들의 공통점은 중합체라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이면서도 엄청나게 큰 폴리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그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큰 일단은 밧줄들처럼 밧줄 또는 실 뭐 그렇게 비유를 해도 좋고 길게 단백질이라고 하지만 단백질의 형태가 사실 천차만별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단백질들은 마치 눈사람처럼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그런 단백질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이 있지만 이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 세 가지는 지금 이름하여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뷸라고 영어로 얘기한 그 다음에 중간 섬유 intermediate filament 섬유 관과 섬유가 어떻게 다른지 튜뷸과 영어로도 튜뷸과 필라멘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 파면서 큰 수도관 같은 거 상하 수도관 묻을 때 보면은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시멘트 같은 걸 넣어서 이들이 전부 하나씩 계속 연결이 돼서 길게 뻗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들이 관인 것이고 튜뷸. 섬유라는 것은 중간에 그런 텅 빈 공간이 없이 실타래 꼬이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섬유라는 얘기죠. 필라멘트. 그래서 미세섬유, 마이크로필라멘트. 그런데 이 미세섬유에는 주로 액틴이라고 하는 요 이름이 붙습니다. 그 앞에다가. 그래서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 또는 마이크로튜뷸.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라멘트와 튜뷸, 마이크로튜뷸 둘 다 마이크로라고 하면 접두어가 붙긴 하지만 마이크로. 하지만 튜뷸과 필라멘트는 사실 그 지름의 두께로 보면 누가 더 크겠어요? 미세소관이 훨씬 더 크죠. 튜뷸이 섬유보다. 그러면 이제 중간 섬유라고 하는 것은 대충 뭔지 알겠죠. 소관과 미세섬유의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가진 이 세 가지 종류의 케이블, 소위 말하는 케이블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면에 활용을 해서 이 전체적인 세포 골격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전부 중합체라는 말입니다. 중합체. 우리가 2장에서 3장에서 2장은 아닌가? 3, 4장에서 봤듯이 생명체 안에서 중합체라는 것을 구성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물로 크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위체들을 전부 섬섬옥수 연결을 해가지고서 큰 중합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그 큰 중합체들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각각의 서로 다른 세포 골격 단백질마다 그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근원인 단위체들이 있겠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 소관의 경우 영어로 마이크로튜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 이렇게 그럼 뭐야? 이 바로 요것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단위체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뭉쳐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휘 감아서 큰 중간에 텅 빈 하나의 관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들이 바로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단위체, 튜뷸린이라고 영어로. 그냥 별 큰 창의성 없이 그냥 이름 지은 거예요. 튜뷸린이라고 해서 알파와 베타 튜뷸린이 원래 보통 이렇게 둘이 같이 짝을 지어서 하는 일상적으로, 그들이 서로 이렇게 휘 감아서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면 여기 보면 알파 튜뷸린, 베타 튜뷸린 두 개의 서브 유닛이 있다고, 이들이 몰아서 되는 것입니다. 중간 섬유 인터미디엇 필라멘트의 경우에는 조금 이 단위체가 약간 좀 허접해요. 요거 하나들이 서로 몇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틴 마이크로 필라멘트. 왜 이걸 액틴이라고 하면 바로 요 하나가, 요것이 바로 액틴입니다. 액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액틴. 우리 근육 수축을 하는데 바로 그 액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액틴들이, 단위체들이 길게 해서 액틴의 하나의 그 중합체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이것은 G-액틴, 글로뷸라 단위라고 하고, 이긴 파이브로스에서 F-액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괜히 말 꺼냈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단백질이 있으면서 각각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두께가 두께 또는 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25나노미터고, 여기는 여기서 8에서 12나노미터 정도이고, 여기는 7나노미터고 하는 식으로. 뭐 숫자를 외우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제 우열은 가릴 수, 각각의 위아래가 다 있는 거예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누가 길고 짧은 건 이렇게 대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친구들이냐. 일단은 언급했듯이 세포의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위치에, 우리가 세포 하나를 딱 이미지를 연상해 봤을 때 주로 조면소포체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골지체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뭐 하는 그런 일종의 이 소위 말하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뭐 나도 내 마음대로 골지가 굳이 뭐 이 조면소포체 바로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전부 여러 가지 세포 골격 단백질, 특히 미세소관 단백질이 각각의 소기관들을 이렇게 딱 움직이지 마 하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우리가 내포작용 또는 외포작용에서도 이제 이용이 되는 그런 소원항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수성 소원항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냥 무슨 풍선을 공중에다가 띄우면 덩실덩실 해가지고서 지점 A에서 B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성 소원항들이 전부 이렇게 마치 어떤 기찻길을, 트랙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 트랙이 누구냐? 그 이동 경로가 바로 세포 골격에 의해서 그 트랙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일종의 상피세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상피세포를 예를 들기 좋은 것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요. 상피세포는 위쪽엔 이렇게 돌기가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언급을 이미 전에도 했지만, 표면적으로 훨씬 늘리고 해서 여기서 주로 이 상피세포들은 내장에 특히 요 소장 같은 쪽에 영양소를 흡수하는 표면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런 모양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 안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안쪽에 누가 액틴 미세 섬유들이 이렇게 피아노 선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쫙쫙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여기 미세 소관들은 대한항공 색깔의 이 색깔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 같은 큰 간선도로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그와 동시에 어떤 특정한 대형 소기관들을 특정 위치에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여기 딱 보면 어떤 특정한 수송 소낭이 이렇게 이동을 미세 소관 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동을 하게 되는 이 근간은 사실은 여기 요 모터 프로틴이라고 해서 이것을 운동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 단백질, 각각의 특정한 이 세포 골격 단백질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백질들 우리는 모터 프로테인, 운동 단백질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미세소관 길을 깔아 놓은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 위를 특정하게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이 있고, 액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액틴 미세 섬유 위를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이 또 따로 있고, 물론 중간 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 단백질들이 마치 물 항아리를 메고 이렇게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는 사람처럼, 마치 이 물 항아리가 수성 소낭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운동 단백질들은 ATP 가수분해를 해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ATP를 소진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수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마치 액틴은, 그러니까 아까 미세 소관은 마이크로튜뷸리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큰 굵직굵직한 길을 만들어 준다면, 액틴은 작은 이 로컬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같은 작은 지선도로 같은 그런 도로를 또 제공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이 친구들은. 또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신경세포의 말단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신경세포는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른다 해도 상관없지만,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신경세포가. 그러면 잘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부를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이쪽 말단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특이한 모양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 세포 골격 단백질들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이고, 또한 이렇게 길게 지금 늘어진 이 모양을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물론 일반 생물 2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지만, 이거 자체가 전부 이렇게 여기 깔려 있는, 이건 뭐예요? 대한항공 색깔 뭐라 그랬죠? 미세소관. 미세소관이 전부 이렇게 길을 깔아줘 가지고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결국 일종의 하나의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 또는 분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치매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가 왜 생기는지도 사실은 이러한 미세소관 단백질의 안정성에 사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모양, 그다음에 소기관들을 고정, 그다음에 수송, 소낭들을 위시한 어떤 물질 수송의 이동 경로, 이 세 가지가 이 그림에서 정리가 됐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은 근육 수축. 누구였어요? 액틴이 했잖아요. 액틴 미세 섬유가 근육 수축을 이렇게
준다면 세포 분열은 또 세포 분열에 관해서는 세포 분열이 사실은 일단 나중에 우리가 세포 주기에서 7장에서 보겠지만 염색체들이 이제 분리를 딱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그 염색체들을 각각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는 바로 이 방추사라고 하는 이것이 그럼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방추사들이 각각의 방추사들이 밧줄 던듯이 던져가지고서 각각의 염색체들의 허리를 딱 휘감아서 끌어당기는 거죠. 바로 그들이 미세소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세포질 자체가 얘가 끊어져 동물세포의 얘기입니다. 동물세포에서 이 세포질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런 방식은 수축환이라고 해서 마치 수축환이란 뭐냐면 허리띠를 엄청나게 큰 힘으로 계속 동요매면 허리가 이제 개미허리처럼 쫄아돼서 어느 순간 와서 잘록하고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축환입니다. 누가 제공해 주느냐 그런 수축환 기능 바로 액틴 근육 수축을 하게 해주는 그 어떤 그 기능 어디 갑니까? 나는 이 근육 수축이 됐든 뭐든지 수축하는 데는 전문이야라고 액틴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 액틴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포 분열 자체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세포 골격 단백질이 없어서는 절대로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세포의 운동성이라고 하는 또 측면은 움직이는 세포 자체가 이제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운동 기능을 제공해 주는 선모와 편모에 의해서 선모는 쉽게 비유를 해서 장비 수염이고 수북이 듬성듬성 짧은 편모는 관우의 수염입니다. 길게 뻗어나가 있는 내가 너무 옛날에 어릴 때 만화를 너무 봤나? 이 장비호 관우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이 완전한 편견.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둘 다가 사실은 미세소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미세소관. 그래서 선모가 됐든지 간에 편모가 됐든지 간에 이들은 어떻게 운동성을 제공해 주는가? 선모의 경우는 선모의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의 기도라든가 그런데 표면에 수북히 깔려 있는 이 선모들이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흔들어 줘야 운동성이 이제 흔들어 주지 않으면 어떤 물질들이 이제 액체들이 우리 몸 안에서 액체들이 어떤 일정한 유속을 가지고 흐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감염을 받잖아요. 우리 CFTR의 경우에서 그래서 그런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편모 예를 들어서 정자가 막 꼬리치면서 움직인다든가 또는 다른 미생물들이 움직일 때 물론 진핵세포의 얘기입니다만 그럴 땐 긴 꼬리 역할을 해줘서 꼬리가 마치 우리가 수영 버터플라이 하듯이 이렇게 막 연동을 치면서 가는 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미세소관이 제공해준 또 다른 그런 구조인 편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요약이 이 그림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 또 역시 일관성 있게 요 대한항공 색깔은 미세소관, 방추사 얘기죠. 그다음에 빨간 색깔 요것은 저 액틴이 지금 요 수축환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빨간색은 여기에서 염색체인 것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미세소관 중합체를 만들 때는 튜블린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이 중합체를 만든다 하는 것이고 그 중합체 형성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GTP, ATP, CTP, TTP 하는 요 뉴클리오티드 있잖아요. GTP
요것이 튜뷸린에 갖다 붙어야 이제 제대로, 다시 말해서 요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요 튜뷸린, 요는 빨간 요것들이 바로 GTP입니다. 이들이 붙은 상태에서 이들은 여기를 이렇게 휘감아서 중합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기능들을, 형태, 그 다음에 위치 고정, 이동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세포 분열에 있어서 방추사, 세포의 운동성을 제공해 주는 편모, 선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미세소관은 우리 세포 안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이제 듣기에 뭐야 이게, 소위 말하는 역동적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미세소관의 역동적 불안정성을 우리가 고찰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례가, 이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과 콜히친, 영어로 콜히친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콜히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둘 다가 사실은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물론 콜히친은 워낙 독성이 강해서 사람한테 이것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배양세포 같은 데다 콜히친, 항암제라고 하는 이 약능은 무엇입니까? 항암제란 세포 분열을 억제를 시키게 되면은 항암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미친 듯이 아무 통제를 따르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난 세포들을 암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항암제라는 건 그것을 막아주는 게 항암제잖아요. 그래서 텍솔이 됐든 콜히친이 됐든 둘 다 아주 강력한 항암제 구실을 하는 것인데, 텍솔은 물론 원래 이 무슨 유칼립터스 같은 이 미국 서부 지역 해안가 지역, 캘리포니아, 무슨 오레곤 그쪽 해안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하게 된 그런 물질로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막 합성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워낙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텍솔이 항암제로서 구실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미세소관 구조를 안정화시켜, 그 얘기는 뭐냐면 미세소관이 이 중합체 형성을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소관 이 중합체가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분해가 안 됨. 안정화시킨다는 얘기는 분해 안 됨. 이것이 텍솔의 역할입니다. 미세소관 구조가, 미세소관이 분해가 안 됨으로써 얘가 항암 역할을 한대. 근데 반면에 콜히친은 미세소관을 마구 분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항암제 역할을 할 수 있대. 뭐지? 둘 다가 정반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둘 다가 항암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자라는 얘기죠. 이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단위체, 튜뷸린 단위체들을 이 중합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 GTP를 마구 놓는다든가, 또는 텍솔을 가미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중합체가 형성되는 미세소관에다가 콜히친을 투여를 한다든가, 또는 GTP를 뺏어가면은 이렇게, 또는 콜히친을 치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항암제라는 건데 둘 다 세포 분열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미세소관의 역동적 불안정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세소관이 지금 방추사 형태에서, 방추사를 만들려면은 세포 분열을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방추사를 만들어야 세포 분열이 될 텐데, 방추사를 못 만들게 된다면 세포 분열 억제가 되겠죠.
콜히기친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추사를 전부 분해를 시킨다고 해서 방추사를 못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어째서 텍솔까지도 세포 분열을 억제를 시킬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텍솔을 치면 방추사 형성이 촉진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일부러 미세소관은 역동적 불안정성이라는 얘기는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막 스스로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 쌓아놓으면 파도가 그냥 와서 쭉쭉쭉 미리 이제 파괴를 시켜버리지, 그렇게끔 작동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이 미세소관은 엄청나게 서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길도 깔았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갑자기 그 길이 그냥 새롭게 길이 이미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방추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원래 있던 길에 있는 보도 블록들을 전부 떼어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방추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존에 형성돼 있는 미세소관 중합체를 분해를 해서 기존의 미세소관을 분해를 해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방추사를 만들 텐데 텍소를 치면 이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추사 못 만드는 거죠. 콜히친을 치면 새로운 방추사를 못 만들지. 다 분해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 둘이 전부 둘 다가 세포 분해를 억제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까지 굳이 이런 미세소관, 일개 미세소관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하지만 이 역동적 불안정성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미세소관은 일부러 만들어 놓고 나면은 스스로 자멸을 하도록 그렇게끔 만들어 놨을까? 그래야 분해하기가 쉬워야 새롭게 또 다른 것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분해가 되지만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미세소관들은 어쩌라고? 예를 들어서 긴 이 신경세포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미세소관들, 그렇게 불안정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경 전달을 합니까?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단백질들이 그것을 분해를 쉽게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막아주는, 마치 손가락에 끼는 골무처럼 이렇게 딱 보호를 해주는 그런 단백질들이 그것을 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세소관은 이런 식으로 역동적 불안정성을 근간으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미세소관들은 중심체라고 하는 센트럴 바디 또는 센트로솜이라고, 센트럴 바디 또는 센트로솜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튜블 오거나이징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세포에서만 있어요. 식물세포는 이게 뭐 없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세소관들을 합성하는 일정한 하나의 근원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방추사 형성의 근원지가 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중심 립이라고 하는 센트리올 주변부를 여러 가지 이상한 물질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전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체 구조고 편모와 산모를 무슨 형성하는 기본 구조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이상한 그런 얘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굳이 중요하게 옛날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생물을 혹시 배우셨다면 이것을 언제나 계속 강조를 하기도 하겠으나 큰 대세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별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계속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세 소관 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수성 소낭들이 움직인다든가 할 때는 운동 단백질들이 그 위를 걸어 다녀 줘야 ATP를 사용해서 그래야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위를 움직이는 이 운동 단백질은 누구냐? 두 가지 종류의 운동 단백질들이 미세 소관 위를 걸어 다닙니다. 하나의 이름은 카이네이신, 또 다른 이름은 다이네인이라고 하는 두 운동 단백질인데, 재밌는 것은 이 둘이 서로 언제나 일방통행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갔다가 뒤로 못 가. 한쪽 방향으로만.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ATP를 이제 가수분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수성 소낭들을 미세 소관 위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들이 서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카이네이신과 다이네인 둘 다. 혹시 어쩌다가 한 미세 소관 안에서 둘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면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형국이 되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힘센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없어진 친구는 떨어져 나가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 중간 섬유는 동물 세포에만 이거 역시 존재를 하면서 세포 전체의 구조적 지지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이런 미케니컬한 기계적인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견고하게 해준 것이 중간 섬유의 주요 기능이면서,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 중간 섬유 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케라틴이라든가 피부와 손톱에 주로 머리카락에 주로 많이 분포하는 케라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경 섬유 뉴로필라멘트라고 하는 이제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하는 신경 섬유, 그 다음에 이 세포의 핵막 안에 들어있는 라민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유명한 중간 섬유 중에 하나입니다. 액틴의 경우는, 액틴은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밧줄 같은 액틴은 액틴 소단이체에 의해서 이제 중합체 형성이 되는데, 이 미세 소관의 경우와 조금 대조적으로 이들은 액틴은 ATP를 결합을 한 상태의 조건에서 중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이 액틴, ATP를 따서 액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근데 이 액틴 위를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은 미오신, 영어로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운동 단백질 하나만 이제 움직입니다. 역시 미세 소관 위를 움직였던 카이네신과 다이네인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ATP 가수 분해를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시 수성선원과 세포 소기관들의 이동에 사용되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 이 근육 수축에 있어서는 이 미오신 단백질이 특별하게 변형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주객이 사실은 전도가 돼가지고서 이 미오신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구성이 돼서 이들이 땡겨는 힘으로 액틴 섬유들이 수축이 이렇게 딱 되는 그런 기작에 의해서 우리의 근육이 수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반적으로 이 액틴 요 위를 걷는 요 운동 단백질은 미오신들은 전부 훨씬 더 길이가 이제 일종의 롱다리들입니다. 아까 그 미세 소관 위를 걷는 다이네인과 또는 카이네신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롱다리라는 얘기는 보폭이 ATP 가수 분해를 한번 할 때마다 한 걸음을 움직이는데 이 보폭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다 꺼내는 거냐 하면은, 그래야만 미세 소관과는 다르게, 미세 소관은 이렇게 일정하게 평면이 일정한 면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폭이 짧아도 모든 면들이 동일한 수평선상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미오신의 경우는 만약 이 다리가 짧았다면은 또 다른 거를 움직였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훨씬 온폭 파여진 그 표면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움직이던 지금 이 큰 물질을 수송 카고를 짊어지고
움직이던 운동 단백질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죠. 낭떠러지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복구 불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밟을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일정한 평면을 계속 밟고 올라갈 수,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그런 이유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섬유는 아까 얘기했던 근육 수축, 그 다음에 수축환 같은 걸 이용하는 그 체세포 분열, 동물세포에서의 요것들을 기능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근육 수축의 경우에는 바로 이 미오신들이, 운동 단백질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굵게, 훨씬 더 굵은, 액틴 섬유보다 훨씬 더 굵은 무슨 하나의 섬유 필라멘트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이들이 자기 노들을, 마치 배 노들을 여러 개를 뭉쳐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작용을 하면서 ATP 가수분해에 의해서, 운동 단백질이니까 ATP 가수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그 힘으로 액틴을 이렇게 쫙 줄여주는, 수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고, 그 다음에 또 미세섬유의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이제 아메바 같은 경우 위족이라고 하는, 수도파드라고 하는 이 위족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공해 주는데,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에 아메바가 여기 지금 먹이를 딱 잡아가지고서 안으로 지금 들여서 이제 내포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먹어버릴 거예요.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우리가 내포, 외포를, 이제 특히 내포 작용의 세 가지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마치 표면이, 세포 표면이 아메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뻗었다가 잡아서 갑자기 이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안으로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액틴들이 지금 갑자기 급 합성이 지금 재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신장이 됐다가 이렇게 줄어들 때는 이 액틴이 갑자기 급 분해가 되면, 그러면 이들이 짧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쭉쭉쭉 뻗어나갔다가 줄어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떤 기관, 하나의 가짜다리라고 해서 수도파 또는 위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메바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표면이 막 들쭉날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백혈구도, 우리의 백혈구 중에 일부 어떤 종류의 백혈구들은,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라든가 또는 호중구라든가 하는 그런 백혈구들은 그런 식으로 이와 비슷한, 아메바의 위족과 비슷한 식으로 이걸 쭉 뻗어가지고 침입한 세균을 딱 잡아서 안으로 잡아먹어서 파괴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이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액틴이 쭉 합성이 됐다가 분화되는 방식으로 이들이 이것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세포 골격에 관한 것이었고, 요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절에서는 세포 외의 기질이라고 해서 extracellular matrix, 줄여서 ECM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하는 요것들은 무엇이냐? 이거 역시 동물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세포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리는, 분비되는 매우 분자량이 큰 고분자 당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여기에 물론 세포 외부로 던져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비가 되는 단백질들이니까 어떤 경로로 왔겠어요, 이들이. 조면소포체 표면에서, 조면소포체 내부에서 당 부착되고 골지에서 또 당 부착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들은 당이 안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엄청나게 훨씬 당 부착이 심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 단백질들은 밖으로 던져진 단백질입니다. 왜 이들은 던져졌을까? 일단 이들은 어디서 주로 만들어지느냐? 결합조직 세포 중에서 특히 이런 바깥쪽에다 이런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을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들을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죠. 섬유아세포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이들에 의해서 분비가 됩니다.
섬유 아세포의 현미경으로 본 형광 현미경과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 본 일반 특정한 세포입니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종류의 그러한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콜라겐, 대표적인 그러한 세포 외 기질 단백질입니다. 엄청나게 길면서 콜라겐은 주로 뭐 하는 것이냐? 이종의 용수철, 침대 스프링 기술 같은 것 역할을 해주는 거죠. 콜라겐이 바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콜라겐들이 신축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콜라겐이 많이 있으면 피부에 탄력이,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거죠. 이제 콜라겐은.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콜라겐과 기능이 비슷한 일레스틴이라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죠. 신축성이 매우 있는. 그 다음에 파이브로넥틴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또 다른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은 인테그린과 주로 이제 상호작용을 주로 많이 하면서 세포들의 상호작용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혈액 응고라든가 같은 그런 반응을 할 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테그린은 왜 세포막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인테그린은 세포막에 걸쳐 있는데 어째서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이냐? 바깥에 완전히 내던져진 그런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과 이러한 밀접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쪽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바로 이 인테그린에 의해서 그 압력이 안쪽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테그린조차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리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주로 이게 우리의 관절 같은데 이제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당 단백질들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 것으로서 충격 흡수에 또 역시 이렇게 아주 특화된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왜 그러한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있느냐, 기능들이 있으면 일단은 하나는 이러한 충격 흡수 및 구조적인 보호를 해주는, 마치 패딩을 깔듯이 우리가 바깥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이, 하나는 콜라겐, 또 하나는 좀 전에 봤던 프로리오글라이칸 같은 그런 단백질들이 그런 기능을 해주고, 또 다세포 생물에서 어떤 부위는 이 메인 바디에 찰싹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이제 완전히 폭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나 라미닌 또는 베이셀라미나 뭐 이런 거 사실 알게 뭐야 하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직 세포들이 위치를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어떻게 일종의 접착제 구실을 해주면서 하는 그러한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은 세포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교신 및 세포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또 어떤 바깥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단백질, 예를 들어서 인테그린이라든가 파이브로넥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포 부착 분자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각의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대체적으로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하고 구조적인 상호관계를, 이들은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은 아니지만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지만 세포막에 붙어서 이들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세포질 단백질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과 세포 골격 단백질들 중간에 이렇게 서로 매개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미 우리는 인테그린을 한번 봤잖아요. 물론 이 인테그린은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의 하나로서 간주가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세 가지 연접 단백질들이 동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셋은 하나는 접착 연접, 또 하나는 접착 반 또는 밀착 연접.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이름이 좀 헷갈려서 외우기 힘들긴 하지만 adherence, 접착 반, desmosome, and tight junction.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는 adherence, 접착 연접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밀착 연접이 타입 정신은 저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접착 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제일 밑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연접 단백질들이, 특히 상피세포 같은 이런 맨 바깥쪽에 이 보호막을 구성을 해야 되는 우리의 피부를 구성하는 그런 쪽에 이들이 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들은 이제 먼저 접착 연접, 그다음에 접착 반, 그다음에 밀착 연접,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세한 우리가 내막을 알 필요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밀착 연접 제일 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밀착 연접 단백질들은 마치 지퍼를 이렇게 쫙 우리가 올리듯이 이렇게 여기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전부 막아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말로 이것을 밀착 연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물질들조차 이런 밀착 연접이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는 이 사이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입은 물조차도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하는 아주,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제1선에 배치를 돼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세포 틈새를 뚫고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가기 힘들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맨 위쪽에, 바깥쪽과 위치하는 맨 위쪽에 요 밀착 연접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밑에는 좀 더 기계적으로 고정을 시켜주게 되는 접착 연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접착 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의 기능은 조금 약간씩 이렇게 이제 이 강도와 기능이 조금 다르면서 이들이 수행하는, 연결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지만 그 자세한 것을 여기서 굳이 골치 아프게 볼 필요는 없이 세포 생물학 시간에 가면 물론 자세하게 이것들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다시 정리 요약을 해서 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밀착, 접착, 접착 반 하는 요 연접하는 단백질들이 같이 각각의 인접한 세포들을 흩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고, 또한 그 세포 틈 사이로 어떠한 다른 이물질들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정리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이는 여기 좀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 요게 보이잖아요. 맨 밑바닥에 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간극 연접이 바로 이 세포 간의 물질 교환을 이제 수행을 하게 해주는 동물에서, 그런데 그 동물에서 그러한 간극 연접을 해주는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식물에서는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제공을 해 주는데, 요 간극 연접은 저 밑에 있으면서 일종의 단백질들이 일종의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두 세포 사이에 하나의 틈을 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냐면, 간극 연접이 제공해 주는 이러한 저속화 표현으로 개구멍, 또는 조금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자유무역인 FT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세포들 간의 물질 교환은, 물질 이동은 아주 특정한 수송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당 하면 이 포도당이 세포 A로부터 세포 B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 포도당을
수송을 시켜줄 수 있는 특정한 포도당을 인식해서 수송을 허락해주는 포도당 수송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은 사실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산다라는 얘기죠.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래서 이런 간극 연접은 크기만 맞으면, 그러니까 아주 큰 크기의 물질은 간극 연접을 통해서도 이동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 작은 이온이라든가 또는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물질들은 간극 연접을 통해서 훨씬 빠르게 어떤 특정한 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송체에 왔다 갔다를 원활하게 서로 최소한 이웃한, 우리끼리 아는 사이인데 뭐 하면서 이웃한 그런 세포들 간에서는 이렇게 이동이, 수송이 허락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간극 연접입니다. 식물도 그런 일종의 우회로가 있으면 좋겠죠? 있어요, 식물도.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는 이제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담당을 해 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원형질 연락사는 단백질이 아니라, 간극 연접은 사실 단백질들이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세포막에다 제공해 주는 것인데, 단백질이 아닌 소포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특히 그 스무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입니다. 이들이 마치 어떤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좋을까 하면, 문이 닫히기 전에 카페트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여기다 중간에 밀어 놓으면은 문이 완전히 안 닫히잖아요. 그러한 구실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댕무 세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활면소포체가 한 세포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걸쳐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발을 하나 딱 걸쳐대면은 문이 안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요 틈이 생기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 문 안 닫히게 할 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미국에서 학생 2명이 그대로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닫힌 거를 발로 이렇게 딱 막았다고. 난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야 아직 창창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런 틈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작은 요 틈을 통해서 마치 그 틈이 동물의 간극 연접과 같은 구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물질들이 이 틈새로 원활하게 이동이 됩니다.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들은 한 세포에 이제 감염을 하고 다른 세포로 이제 우리의 감염력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바로 이 원형질 연락사가 만들어 놓은 이 틈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 간략하게나마 4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고,